서울 호텔 연회장.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오시는 거 민폐예요. 진짜게 민망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 정혜는 케이크 하나 들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윤미가 다니는 회사에서 기밀 유출 사건이 터지고 모든 증거가 윤미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조사가 진행되고 결국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된 윤미.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정혜가 걸었던 전화 한 통, 도대체 누구에게 향한 것이었는지, 그 한 번의 전화로 무엇이 바뀐 것인지, 그리고 며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재래시장입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라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고 비닐 천막 위로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번져 있습니다. 정혜는 두툼한 장갑을 낀 손으로 셔터를 반쯤 올리고 열무김치통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손끝이 시리지만 정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티로폼 상자를 열고 나물, 조림, 볶음, 반찬을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아침밥상엔 올라가야지. 10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었지만 손이 먼저 알고 움직이는 익숙한 새벽이죠. 시장 골목 끝에서 채소 상자가 끌리는 소리, 생선 손질하는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옵니다. 어이, 오늘 무 좋아. 상인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깨우며 단골 노부부가 두툼한 패딩을 여미며 천천히 다가왔죠. 정혜 사장,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왔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겁니다. 자네 손맛 없으면 우리 집은 밥이 안 넘어가. 정혜는 웃으며 겉절이 한 줌을 더 얹어줍니다. 단골이시니까 많이 드셔야죠. 건강해야 또 보지 않겠어요? 바로 옆 떡집 사장 순자가 뜨거운 떡시루를 내려놓으며 슬쩍 다가옵니다. 야, 김정혜 뉴스 봤어? 그 큰 그룹 회장님 회사 또 난리 났다던데. 정혜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떤 회장님? 아니, 그 있잖아. 예전에 네가 불난 공장에서 꺼냈다던 그 사람 김 회장. 정혜는 피클 용기 뚜껑을 닫다가 잠시 멈춥니다. 에이, 목숨은 무슨. 그냥 운이 맞은 거지. 잠깐 스스로도 잊고 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었던 시절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장을 나섰다가 집 열쇠를 두고 온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갔던 밤이에요. 그때 창고 쪽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안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바로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깜빡해서 되돌아간 덕에 그 양반이 살아난 거지 뭐. 정혜는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를 털어내며 다시 김치통을 들어 올립니다. 순자가 떡집 안 TV 전원을 켰습니다. 작은 화면 속 자막이 번쩍입니다. 김성호 그룹, 기밀문서, 유출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정장 차림의 김 회장 얼굴이 잠깐 비칩니다. 정혜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춰요. 저 사람 아직도 저 자리에 있구나.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순자가 혀를 차면서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사는 세상이 우리랑 달라. 사고가 나도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정혜는 리모컨을 집어 뉴스 소리를 줄입니다.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야.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묵직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한 생각이 목구멍에서 한 번 걸렸다가 내려갑니다. 그때 맞은편 옷가게에서 상인 둘이 떠들며 지나가요. 야, 오늘 그 회사 본부장 승진 파티라며 호텔 빌렸다던데. 그러게. 사위 될 사람도 그 회사 다닌다며 잘만 하면 강북에서 강남행이네. 한 사람이 정혜 쪽을 힐끔 봅니다. 정혜 씨 며느리도 그 회사 다니지 않아? 오늘 파티 간다던데? 시어머니도 같이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야 하는 거 아냐? 장난 섞인 말이지만
정혜의 가슴에 작게 박힙니다. 정혜는 애써 웃으며 대답해요. 에이, 나는 그냥 반찬이나 팔면 됐죠. 젊은 사람들 자리지. 내가 낄 데가 있나? 손님이 잠시 끊기자 정혜는 시장 입구 쪽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호텔 간판이 멀리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만큼 올라갔다는데 나 혼자 모른 척 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마음 한켠에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피어납니다. 초대는 안 했어도 케이크 한 통 사들고 가서 축하한다 한마디는 해줘야 하나. 정혜는 그 생각을 애써 눌러 담으며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맵니다. 하지만 이미 오늘 하루가 평소와는 다르게 흘러갈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가슴 한쪽에 내려앉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혜는 장바구니 옆에 놓아둔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초대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승진 축하 파티에 가기로 했죠. 잠깐 얼굴만 보고 축하해주고 오자 방해만 안 하면 되지. 정혜는 작은 초 하나를 올려놓고 포크를 곱게 끼워 넣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어.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닌 몇 년 전 명절에 입었던 검정색 재킷을 꺼내 입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혜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정혜는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정혜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괜히 왔나?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케이크 상자를 꼭 쥐고 연회장 쪽으로 향했어요. 연회장 입구에는 큰 화환이 놓여 있었고 윤미 본부장 승진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현수막을 보며 잠시 미소 지었어요. 우리 윤미가 정말 크게 됐구나. 연회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정혜는 그 틈 사이로 윤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윤미가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미야. 정혜가 작게 불렀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윤미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혜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윤미가 정혜를 발견했어요. 환하게 웃던 윤미의 입가가 바로 내려갔고 눈썹이 찌푸려지고 주변 시선부터 확인하는 윤미의 얼굴이 굳어졌죠. 윤미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뭐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정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혜는 그 표정을 본 순간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윤미가 정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혜는 당황해 케이크 상자를 살짝 들어보였어요. 그냥 너 승진 파티 한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얼굴만. 그런 건 문자로 하셔도 되잖아요. 윤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그래도 직접 보는 게 더 좋잖니. 케이크도 샀는데. 윤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정혜와 거리를 두고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솔직히 여기 오시는 거 조금 민폐예요. 그 말이 정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혜의 손이 케이크 상자를 꼭 쥐며 떨렸어요. 민폐라니, 난 그냥 축하하려고. 아니, 제 체면도 있고 회사 사람들이랑 오늘 중요한 자리예요. 윤미가 목소리를 더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혜는 웃어보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게. 문 밖에서라도. 윤미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본인만 생각하고 그리고 조용히 있으신다면서 결국 제가 난처해진다니까요. 그 말은 정혜의 마음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정혜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윤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제발 좀 돌아가세요.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머니까지 끼면 진짜 민망해 죽겠어요.
정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을 오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 며느리의 마음을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괜한 짓을 했네. 정혜의 속눈썹 끝이 흔들렸습니다. 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정혜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고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호텔 로비 바닥에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한숨도 안 섞인 채 그냥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니까 내가 괜히 온 거겠지. 조명만 환하게 빛나고 그 빛 아래서 정혜는 더 작아져 갔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는 따뜻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얼음처럼 식어갔어요. 정혜가 로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정혜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 나왔어요. 호텔 밖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혜는 케이크 상자를 꼭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폐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나?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상자 위에 적힌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그 글씨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정혜는 조용히 올라타고는 창밖으로 호텔의 환한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보고 있었죠.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여전히 추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현관문을 열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밝은 조명, 며느리의 냉담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민폐예요. 그 짧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축하하려고 산 케이크가 이렇게 차디찬 식탁 위에 놓일 줄은 몰랐었죠. 정혜는 의자에 앉아 한숨만 깊게 토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뭐가 그렇게 걸렸길래. 혼자 앉아있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혜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올 생각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민망해 죽겠어요. 민폐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박혀 있었어요. 정혜는 케이크 상자를 열고는 하얀 생크림 위에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글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걸 언제 다 먹나. 혼자 먹기엔 너무 크고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정혜의 낡은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작은 방이라 벨소리가 더 크게 퍼졌어요. 정혜는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손이 덜컥 멈췄어요. 김 회장. 이름 석자가 화면 위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한때는 목숨을 건져준 사람. 그 이후로도 몇 번 도움을 받았지만 정혜는 그에게 사사로이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아주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 씨. 정혜는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왜 이 시간에 자신에게 오는지 도무지 짐작도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이 매우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오늘 호텔 로비에서 당신을 봤소. 정혜의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걸리더군요. 정혜는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문장이었지만 정혜는 그 말에서 묘한 진심과 묵직한 걱정을 느꼈습니다. 정혜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떨리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어요. 회장님, 제가 괜히 갔다가 민폐만 끼친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런 자리 절대 안 갈게요.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듣는 사람이라면 떨림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정혜 씨, 오래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힘든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정혜는 숨을 멈췄어요. 그 말은 불이 난 공장, 연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통화 너머에서 한 박자 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김 회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 씨, 사람 마음이란 게 늘 단단할 순 없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기댈 곳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나한텐 숨겨놓지 않아도 됩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더 꼭 쥐었어요. 그때 김 회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합니까? 예전에 말했듯 내가 회장 자리에 있는 한 정혜 씨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언제든 그대로 유효합니다. 말투는 늘 같았지만 그 한 문장은 정혜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컥 올라오는 숨만 천천히 삼켰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김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혜 씨, 언제든 연락하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전화가 끊겼어요. 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혜는 케이크 상자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네. 작은 위로였지만 정혜에게는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미는 새로운 명찰을 단 정장을 매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부장 승진 첫날이에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시작이야. 누구보다 잘해야 해. 윤미는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명찰을 쓰다듬었어요. 윤미 본부장이라고 적힌 명찰이 빛났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어요. 전날 호텔에서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케이크를 든 모습, 그 조용한 눈빛이 스쳤지만 윤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윤미를 보고 잽싸게 허리를 숙였어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멋지십니다. 승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이 이미 이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처럼 걸음을 뗐어요. 로비를 지나며 윤미는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정혜 어머니만 어제 안 오셨으면 완벽했는데. 그 생각이 찔끔거렸습니다. 윤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순간 멀리서 인사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윤미 본부장님. 윤미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입니까? 팀장은 숨을 고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윤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지금요? 첫 출근인데? 네, 지금 당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윤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첫 출근이니 인사하라는 의미겠지.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시려는 거야.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랐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정혜에게 했던 말들이, 호텔 로비의 시선들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민폐예요. 민망해 죽겠어요. 자신이 뱉었던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윤미는 천천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윤미의 하이힐 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회장실 앞에 서자 윤미는 깊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잘하면 돼. 나는 이제 본부장이야. 당당하게 들어가자. 그런데 문 앞에서 비서가 이상하게도 윤미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한 표정이었어요. 연민 같은 것이 섞인 눈빛이죠. 불안이 살얼음처럼 가슴 위에 올라온 순간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윤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윤미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책상 너머에 앉은 김 회장의 표정은 기대했던 환영과는 전혀 다른 단단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윤미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요. 윤미 본부장 앉으시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윤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부임 첫날이라 여러모로 정신없을 텐데.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봐야 할 자료가 하나 있소. 책상 위에 서류 한 개가 놓였어요. 그 위에 얹힌 붉은 인쇄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밀.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김 회장은 서류를 손끝으로 톡 밀며 말했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책임 있게 이 사안을 보도록 하시오. 윤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넘기는 순간 윤미의 숨이 멈췄습니다. 서류 안에는 낯익은 회사 시스템 화면 캡처가 있었어요. 접속 계정 YOONM-1, 접속 장소 본부장실 PC, 출력 파일명 내부 경영 전략 비공개, 그리고 외부 이메일 발송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미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기밀문서 유출 의혹입니다. 당신의 계정을 통해 외부로 나간 흔적이 포착됐소. 윤미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김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윤미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힌 회사 복도 CCTV 캡처가 있었어요. 이건 문서가 외부로 나간 시각 직전의 영상이요. 윤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건 아무 때나 찍힌 거잖아요. 그날이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김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어요. 윤미 본부장, 차라리 지금 사실대로 말하시오. 윤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향해 굳어진 눈이었어요. 회사의 기밀을 누가 왜 가져갔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기록상 책임은 모두 당신에게 향해 있소. 윤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윤미는 거의 울먹이며 외쳤어요. 하지만 말은 허공에서 끝내 사라지고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 안엔 윤미의 억울함을 받아줄 빈틈이 없었어요. 김 회장은 마지막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과 본사 조사팀이 동시에 움직일 것이오. 본부장 직위는 일단 정지입니다. 윤미는 충격에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어요. 정지라뇨? 전 이제 막 승진했는데, 제 모든 걸 걸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게 내 일이고 본부를 책임지는 것도 본부장의 일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소. 윤미는 입술을 떨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작은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끝이 멀리 보였어요.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윤미는 벽을 짚고 겨우 걸었어요. 회장실을 나온 윤미는 복도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던 자신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나야? 눈을 잠깐 감는 순간
복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윤미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장실에서 본 그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접속 계정 YONN-1 기밀문서 유출.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번쩍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 동안 지나가는 직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존경의 눈빛은 없고 수군거리는 소리만 은밀하게 퍼졌어요. 아까 회장실에서 소리 들렸다며? 승진하자마자 문제 터졌다더라. 본부장 오래 못 가는 거 아냐? 기밀문서 유출이래. 큰일 났어. 윤미는 그 말들이 전부 자신을 찌르는 듯 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어져서 윤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정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윤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제 호텔에서 민폐예요. 민망해요라고 차갑게 뱉었던 그 말들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윤미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지? 하지만 윤미는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여긴 회사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면 제 입장이 난처해진다고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마치 자신의 얼굴이 들킬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이죠. 정혜는 윤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윤미야, 내 상태가. 제발 그만하세요. 윤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나가던 직원 2명이 소곤거리며 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윤미의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분이 그 시어머니래. 어휴, 며느리가 엄청 모질게 굴었다던데.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라며. 호텔에서도 쫓아냈다던데. 정혜는 못 들은 척했지만 윤미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윤미는 정혜를 향해 더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기 싫다니까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정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상처받은 게 분명한데도 정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미야, 사람들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내가 아프면 내가 제일 먼저. 그만하세요. 윤미는 단칼에 말을 끊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윤미야, 창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의 행동이란 걸 언제쯤 알게 되겠니? 윤미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한 채 정혜를 피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정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미 옆을 조용히 지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손은 허전해 보이고 걸음은 무거웠지만 윤미를 탓할 기운은 없었어요. 남겨진 윤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진짜 잘못한 건 나인가? 처음으로 윤미의 마음에 찢어지는 균열이 생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윤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축하 카드들, 선물 상자들, 꽃다발들. 윤미 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화려한 글씨로 적힌 카드들이었어요. 윤미는 그 카드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일이면 다 사라질 텐데. 윤미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에는 수십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읽히지 않았어요. 회장실에서 본 그 서류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접속 계정 YONN-1 외부 이메일 발송 기록 CCTV 영상. 윤미는 자신의 PC를 열어 로그 기록을 확인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로그인 기록, 파일 접근 기록, 출력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이 그런 파일을 출력하거나
전송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닌데 누가 내 계정을 쓴 거야? 윤미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때 열려있는 윤미 사무실 문 앞에서 정장을 입은 조사팀 남자 직원 2명이 왔습니다. 윤미 본부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조사팀 직원들은 윤미 앞에 앉고는 한 명은 노트북을, 다른 한 명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9시경 어디 계셨습니까? 윤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회식이 있었어요. 동료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강남 쪽 식당에서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동료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조사팀 직원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당신의 PC에서 기밀 문서가 출력됐습니다. 정확히 오후 9시 23분이었습니다. 윤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회식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누가 당신의 PC를 사용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PC는 항상 잠가놓는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없어요.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요. 조사팀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다시 들르신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회식 끝나고 바로 집에 갔어요. 윤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조사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PC는 압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압수요? 네,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윤미의 PC를 분리하기 시작했고, 윤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고 윤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PC가 없는 책상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윤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고 축하 카드들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사팀이 회사에 들어온 뒤 며칠 동안 윤미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한 거래? 아직 조사 중이라던데. 연기는 아니잖아. 뭔가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지. 윤미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텅 빈 책상만 보였습니다. PC는 이미 압수당했고 업무를 할 수도 없었어요. 이메일 기록을 수십 번 열어보고 출력 로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자신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윤미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한 게 아닌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회장실에서 본 서류들이 떠올랐고 정혜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창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의 행동이란 걸 언제쯤 알게 되겠니? 정혜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커피만 마시며 하루를 버텼어요. 회의실에서는 윤미가 들어오면 대화가 뚝 끊겼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문제 있다더라. 회장님이 직접 조사한다잖아. 승진한 거 자체가 운빨이었다며. 이러다 해고되는 거 아냐? 윤미는 손끝으로 책상을 움켜잡았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내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미 본부장님, 내일 오전 9시 회장님께서 회장실로 오라 하십니다. 윤미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져 있었어요. 또, 이번엔 뭐야? 윤미는 커피잔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 정혜의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직원들의 소곤거림이 뒤엉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윤미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창백했어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끝나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버텨야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스스로를 수십 번 설득하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윤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윤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노트북과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윤미 본부장, 그쪽 자리로 앉으시오. 윤미가 자리에 앉자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기밀 문서를 외부 메일로 전송하는 장면이 CCTV 화면처럼 캡처되어 있었어요. 화면 속 인물이 무척 흐릿했지만 전송 계정은 명확했습니다. YONN-1 윤미의 계정, 윤미의 이름, 윤미의 권한이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윤미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김 회장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IP 기록, 사용 시간, 접근 권한 모두 당신으로 일치합니다. 저 아니라고요.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윤미의 손은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계정의 최근 3개월 접속 기록입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로그인한 기록이 여러 번 있소. 윤미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야근할 때 야근 기록과 대조해봤습니다. 김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퇴근한 이후에도 접속 기록이 있소. 윤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누가 제 계정을. 김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윤미 본부장, 직위는 오늘부로 박탈합니다. 회사는 당신을 상대로 정식 조사를 요청할 것이오. 윤미는 숨까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말은 조사기관에 하시오. 그 말은 사람이 아닌 피의자에게 하듯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윤미의 귀에서 정혜가 했던 말이 갑자기 맴돌았어요. 창피해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의 행동일 거다.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비수처럼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은 증거로 만들어지는 것이오. 지금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소. 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장실을 나오는 순간 윤미의 다리가 한 번 꺾였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다가 천천히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윤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너지는 게 이렇게 조용히 오는 거구나. 복도 끝에서 한 직원이 윤미를 보고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또 다른 직원은 윤미를 피해 다른 길로 갔습니다. 윤미는 그 모습들을 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작아 보였어요. 로비에 도착 후 윤미는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윤미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직위 정지 통보를 받은 뒤 윤미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놨지만 화면이 계속 켜졌어요. 동료들의 연락,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윤미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회장실에서 본 서류들, CCTV 영상, 접속 기록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는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정혜의 얼굴,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식욕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물만 마시며 하루를 버텼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나야? 윤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미 본부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윤미는 그 문자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사 결과, 뭐가 나왔다는 거야? 손이 떨렸어요. 윤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아니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윤미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윤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혹시 누가 진짜 범인을 찾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의심하고 있을까?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윤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보였던 건물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윤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몇몇 직원들이 윤미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거나 빠르게 지나갔어요. 윤미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미는 천천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윤미의 하이힐 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윤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윤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너머에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조사팀 팀장도 함께 있었어요. 윤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김 회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소. 윤미는 숨을 참았어요. 당신의 계정을 통해 기밀 문서가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미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추가 조사 결과 당신의 계정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발견됐소. 윤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킹이요? 네, IP 추적 결과 당신이 아닌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팀 팀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김 회장의 다음 말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보안 관리 소홀의 책임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소. 본부장으로서 자신의 계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오. 윤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따라서 회사는 당신을 해고 처리할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해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해킹당한 것도 제 잘못인가요? 김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보안은 본부장의 책임이오. 당신의 부주의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했소. 윤미는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소. 인사팀에서 절차를 안내할 것이오. 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윤미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몇몇 직원들이 지나갔어요. 해고됐대. 그럴 줄 알았어.
본부장 몇 일이나 했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미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어요. 윤미는 회사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작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윤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윤미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미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지만 윤미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윤미는 무시하려 했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윤미야, 나야. 정혜의 목소리였어요. 윤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봐. 하지만 정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미야, 문 좀 열어줘. 나 여기서 기다릴게. 윤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윤미는 대충 머리를 쓸어 넘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미야. 정혜는 윤미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들어와도 되겠니?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혜는 안으로 들어와 보따리를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반찬 좀 가져왔어. 제대로 먹고는 있니? 윤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미야. 정혜는 윤미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어머니. 윤미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알아.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소식 들었어. 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결국 이 꼴이 됐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정혜는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도 있고. 윤미는 고개를 들어 정혜를 봤어요. 근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민폐라고 하고 창피하다고 하고. 그런데도 왜 저한테 오세요? 정혜는 윤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왜냐하면 넌 내 며느리니까.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윤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혜는 윤미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한참을 울던 윤미가 조금 진정됐어요. 정혜는 윤미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그래야 힘이 나지. 윤미는 오랜만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혜가 차려준 밥, 된장찌개, 나물,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윤미는 조금씩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혜는 윤미에게 말했습니다. 윤미야, 너 대학 때 봉사활동 많이 했었지?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컴퓨터 가르쳐드리고 장애인 복지센터에서도 일했어요. 3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었지. 근데 그게 왜요? 윤미가 물었어요. 정혜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잠깐만. 정혜는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 김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정혜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고 하셨지요. 김 회장은 낮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기억하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혜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윤미를 살려주십시오. 윤미는 눈을 크게 뜨고 정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혜는 손을 들어 윤미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전화 너머로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려드릴까요? 윤미가 과거에 복지 분야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해 3년 넘게 헌신했어요.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김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혜 씨가 부탁한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소. 며칠 시간을 주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혜는 전화를 끊었어요. 윤미는 정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윤미야, 넌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 내 과거가 증명하잖니. 며칠 후 윤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미 씨, 저는 성호그룹 산하사회공헌재단 인사팀장입니다. 윤미는 숨을 멈췄어요. 저희 재단에서 윤미 씨의 과거 봉사활동 경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복지사업팀 과장으로 입사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윤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윤미는 정혜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면접 보래요. 정혜는 윤미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잘됐다. 이번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며칠 후 윤미는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윤미는 정혜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어머니, 전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혜는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야, 넌 할 수 있어. 내 마음만 있으면 돼. 윤미는 재단으로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환하게 맞아줬습니다. 윤미 과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미는 진심으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윤미는 정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진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에요. 정혜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윤미야. 이제 행복하게 살렴.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무너졌던 며느리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시어머니, 둘은 그렇게 작지만 따뜻한 삶의 새 출발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윤미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이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며느리를 딸처럼 품어주는 정혜의 모습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돌아가도 가족만은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